자, 이번에는 기획 취재인데요.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참 사는 게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굳이 다 사지 않아도 요즘은 빌릴 수 있는데 이 빌릴 때도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 구매 비용이 비교적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렌털 제품. 그런데 잘못했다가는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렌털 제품의 불편한 진실 취재했습니다. 고가 제품을 살 필요 없이 빌려 쓰는 알뜰 시대. 그러나 렌털 제품이 다양해질수록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취재했습니다. 일반 가전제품을 렌털하던 시대에서 가구나 의료기기, 운동기구까지 제품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생각 안 했었던 돈 조금씩만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목돈 안 들어가고. 집에서 청소하려면 너무 사실 귀찮잖아요, 그게. 잘 알아서 점검해주니까 좋더라고요. 한국 렌털협회에 따르면 렌털 시장 규모는 2006년보다 약 3배가 증가한 상황. 그러나 그만큼 렌털 피해 사례도 급격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피해를 겪고 있는 부부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비데오와 정수기, 인터넷 전화기 등 여러 가지 렌탈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집에 한 개씩 그렇죠. 또 갖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습기에 취약해서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그러지 않겠느냐는 문의를 드렸었는데 설치하러 온 기사님이나 아니면은 이거 이제 판매하는 그런 웹하는 분들은 괜찮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희한테. 근데 사용하고 나서 1개월도 안 돼서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해가지고요. 근데 오히려 저희한테 처음 얘기했던 거랑 다른 말씀을 주신 게 전기 제품이다 보니까 그 습기에 취약하니까 물을 피해서 그래서 사용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역으로 여쭤봤거든요. 화장실인데 어떻게 물을 피할 수가 있냐고. 샤워를 하거나 그럴 때 보면 당연히 물이 튀고 이럴 텐데. 불친절한 서비스 때문에 불쾌했던 부부. 그러나 얼마 후 같은 업체에서 렌탈한 정수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검은 게 막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신랑 보고 한번 전화해보라고 했더니 뭐 숯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숯이겠구나. 그리고 계속 마셨는데 한 2주 후에 아줌마가 필터 청소하러 오시면서 그게 숯이 아니고 뭐 먼지일 수 있다. 물을 제대로 안 뺐을 때 있는 안에 있는 먼지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네, 마시다 보니 저렇게 쳐다보게 돼요. 그 검은 게 또 있나 싶어가지고 마시면서도 되게 불안해요. 뿐만 아니라 결합 상품으로 사용하던 전화기도 제대로 된 수리를 받지 못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또 기사님께서 방문하시더니 이거는 그냥 타회사 전화기이기 때문에 직접 제가 전화기를 들고 그쪽 회사를 방문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굉장히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냥 수리하지 않고 놔뒀거든요. 현재 렌털 제품의 피해 사례 중 관리 부실로 인한 위생 문제가 1위를, 과다한 위약금으로 인한 계약 관련 피해가 2위, 기계적인 결함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렌탈 계약 같은 경우에는 관리 서비스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소비자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가 관리 서비스, 예를 들어서 AS를 해준다라든지 필터를 교체해주기로 했는데 지연하고 AS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첫 회차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 서비스 요금을 공제를 해주고요. 그 후에도 또 똑같은 상황이 재발된다라고 하면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는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그럼? 아니요, 그 퍼센티지도 정확히 몰라요. 얼마인지도 모르세요? 예, 얼마인지도 몰라요. 여기에 보면 약간 11조 참조하라고 돼 있는데 계약서를 쓰고 나서는 이쪽 부분은 다 뜯어 가시거든요, 그쪽에서. 11조 부분에 있는 쪽을 뜯어 가시는 것 같거든요. 여기 약관 자체도 황당하지요? 예.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위약금이 표시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는 계약서. 여러분은 계약할 때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고 계신가요? 제가 설치를 하면서 전자 계약서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 그 DN장을 보시면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설치를 한 후에 계약서를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설치를 하면서 계약서를 주죠. 그리고 이제 기사가 설치를 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위약금 같은 거나 이런 거나. 위약금 같은 것도 말씀드린 대로 남은 금액의 30%. 그러니까 또는 이제 설치가 되면 따로 집으로 등기로 가게 되는 거죠. 미리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보통 약정서는 읽어보고 이렇게 사인하고 이런 거예요? 약정서에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중요한 거, 약정서에 중요한 거는 렌탈 기간은 그동안은 고객님 소유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렌탈을 39개월을 약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금액이 얼마라는 거. 그거 말고 또 궁금한 것을 말씀해주세요. 가입자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위약금 부분을 놓치고 지나치는 상황이 예상이 됐습니다.
정수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 수준에서 정하고 있기는 한데요. 업체나 품목에 따라서 위약금의 퍼센티지 정도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너무 제각각이라 그렇죠. 기준이 없는 것 이자 같아요. 대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잔여월 임대료의 30% 정도의 수준으로 저 보세요. 위약금을 네. 정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위약금 차이가 큰 렌털 제품. 자, 그중 안마의자의 위약금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2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9개월 사용한 후 해지했을 때 그 예. 위약금은 무려 45만 원. 자, 이처럼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품의 한 4분의 1 가격을 네. 위약금을 내게 생겼네요. 당연히 이거를 받아서 환불이나 반품 교환이 가능할 줄 알았어요. 그 상품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깊숙하게 생각을 안 했죠. 위약금이 얼마죠? 저희 총 금액의 30%요. 그러니까 30%가 얼마냐고요? 저 그러면 180에 대한 그 위약금 30%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30%의 위약금에 대해 업체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30%도 많은 거 아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게 판매가 240만 원인데 이거를 한 달 쓰고 두 개를 반납해요. 그럼 위약금이 72만 원이죠. 저희는 72만 원만 받고 이 기금을 고스란히 한 달 만에 중고가 됐거든요. 저희는 이거 폐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원가로 계산하는 거예요. 지난해 안마의자의 성능 문제로 해지를 요청했지만 과도한 위약금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소비자원에 접수가 됐었는데 미납금과 위약금 30%를 합해서 약 70만 원을 주장한 업체에 대해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위약금 10%만 내도록 조정 결정이 나기도 그래요? 했습니다. 네.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 반품이 되는 경우에도 설치 회수 비용이나 부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계약 전에 신중한 결정이 또 필수적인데요. 예. 렌탈을 하셨다가 일주일 안에 반납을 하시면 반납은 됐는데 그 운반비를 내셔야 돼요. 운반비는 얼마예요? 그게 이제 제품마다 다른데 한 요거 같은 경우는 한 50몇만 원, 이게 한 3, 40만 엄청나죠? 원. 운반비가 네, 모르면 독이 되고 알고 쓰면 살림꾼이 되는 렌털 제품들. 계약서상의 렌탈월이라든지 월 렌탈 이용료 등을 잘 확인하셔서 서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위약금 부분도 몇 % 정도가 부과되는지도 확인을 하신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 편리하게도 필요한 제품이지만 굳이 사지 않고도 빌려 쓰는 렌털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자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자, 무조건 일단 계약할 때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니고 일부이긴 하지만요. 또 렌탈 제품을 방문 판매하는 사원들의 경우에 실적을 위해서 사은품을 좋은 것을 주겠다. 혹은 예. 기존의 제품에 위약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발을 빼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결국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좀 필요할 것 뭐 같습니다. 구두 계약 뭐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는데 자,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불이행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위약금 내가 충분히 내겠다 이런 소비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너무 불명확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위약금이 더 불리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계약서를 그래서 작성을 하실 때 내 위약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내 조항은 너무 과중하다라고 주장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업체가 고지하지 않으면 업체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주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업체들도 그 부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예, 요즘 찬바람 불면서 날씨 차가워지면서 온열 제품 렌털 하시는 분들 많은데 계약서 꼼꼼히 따져보셔야겠네요. 예.